파란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손자 집에 갔습니다. 54년간 버리지 못한 이 스카프. 할머니, 와이프 할아버지세요. 손자의 소개를 듣는 순간 제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습니다. 1972년 명동에서 사라진 그 사람. 78살이 된 제 첫사랑이 손주 며느리의 친할아버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영희, 올해 75입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손자네 집에 처음 가는 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 된 손자 부부가 양가 조부모를 모시고 설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할머니, 신부 쪽 할아버지도 오세요. 혼자 사신대요. 손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이지 뭐. 명절에 혼자 계시면 얼마나 쓸쓸하시겠어요. 서랍에서 파란 스카프를 꺼냈습니다. 54년 전 그 사람이 선물해준. 색이 많이 바랬지만 저는 이걸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목에 두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거리는 많이 변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지하철역. 75해를 살면서 이 도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는 모든 걸 다 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만은 여전히 1972년 명동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손자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포구의 작은 신축 빌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고관절 수술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계단이나 긴 거리는 힘듭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손자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25살 제가 키웠습니다. 며느리를 일찍 잃고 이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5살 때부터 제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손주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23 예쁜 아이입니다. 우리 손자가 참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주 며느리가 건넨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 오시니? 제가 물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할머니. 손주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손주 며느리가 뛰어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지팡이 짚는 소리,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차를 마시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을 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회색 스웨터를 입은 노인, 백발, 허리가 약간 굽은, 나무 지팡이를 짚은 70대 후반의 노인. 하지만 저는 알아봤습니다. 단 1초 만에 그 사람도 저를 봤습니다. 현관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잡았지만 소파에, 제 옷에 차가 흘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손자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손주 며느리가 그 사람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구멍이 메말라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 사람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겨우 대답했습니다. 손주 며느리가 그 사람의 코트를 받았습니다. 손자가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젖은 옷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편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54년 만에 마주한 첫사랑 앞에서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작은 소파와 의자. 저는 소파 왼쪽 끝에, 그 사람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각선으로 가장 먼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갔습니다. 78살이 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며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 백발, 굽은 허리, 세월이 이렇게 많은 걸 가져갔구나. 하지만 눈빛만은, 그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24살 명동 다방에서 책을 건네주던 그때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소개해드릴게요. 손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세요. 저를 키워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세요. 혼자 사세요. 손주 며느리가 소개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자와 손주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거실에 저와 그 사람만 남았습니다. 10초, 30초, 1분.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75살 노인과 78살 노인이 이렇게 어색할 수 있다는 게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설날, 54년 만에 재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1972년 겨울, 명동에서 눈을 맞으며 서 있던 22살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밤늦게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던 그 사람. 그리고 지금 54년이 지나 손자 집 거실에서 다시 만난 우리. 이게 운명일까요? 아니면 잔인한 장난일까요? 식사 준비됐어요. 손주 며느리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 하루가 아주 길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1971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21살 이화여대 영문과 3학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24, 연세대를 갓 졸업하고 은행에 다니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명동 YMCA 도서관. 그날따라 공기가 맑았습니다. 봄볕이 높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먼지들이 햇살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고 있었습니다. 영어 원서였습니다. 교수님이 추천한 책이었는데 내용이 어려워서 한 페이지를 읽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책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조용한 도서관에 울렸습니다. 얼른 몸을 숙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먼저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은 책 읽으시네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흰색 셔츠를 입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 반듯한 이목구비,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데미안, 좋아하세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직 다 읽지 못했어요. 저도 좋아하는 책이에요. 특히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그 부분. 그 사람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낯설었습니다. 열심히 읽으세요. 그 사람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가려는데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다른 책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어린 왕자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럼 그 책부터 읽어보세요. 짧지만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YMCA 도서관에 갔습니다. 어린 왕자를 빌리러.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그 사람은 거기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린 왕자 찾으러 오셨어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쪽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서가로 안내했습니다. 책을 찾아서 건네줬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서두르지 말고. 감사합니다.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은행에 다녀요. 박영희예요. 이화여대 다니고 있어요. 다음에 또 봬요, 영희 씨.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그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영희 씨, 혹시 시간 있으세요? 차라도 한잔 할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좋아요. 명동 르네상스 다방으로 갔습니다. 빨간 벨벳 소파, 대리석 테이블, 벽에 걸린 추상화. 재즈 음악이 은은하게 흘렀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드세요? 네. 웨이터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어린 왕자, 어땠어요? 좋았어요. 특히 사막의 우물 이야기. 아, 그 부분. 그 사람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네, 그 문장이 마음에 남았어요. 우리는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마주치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여기서 괜찮으세요?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깊어갔습니다. 명동 거리에는 개나리가 피었고 사람들은 얇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르네상스 다방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책 이야기, 음악 이야기, 꿈 이야기. 영희 씨는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소설가나 시인. 멋지네요. 꼭 이루실 거예요. 태준 씨는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그 사람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제 얼굴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1971년 7월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파란 스카프였습니다. 영희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요. 목에 둘러줬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제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예뻐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름 첫자락, 우리는 남산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낮은 건물들, 좁은 길들, 한강이 멀리 보였습니다. 케이블카가 흔들렸습니다. 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그 온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따뜻하고 단단하고 안전한 느낌. 우리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케이블카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은 흘러 가을이 왔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걸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영희 씨,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도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영희 씨 좋아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처음 도서관에서 봤을 때부터요. 영희 씨가 책 떨어뜨렸을 때 그 당황한 표정이 너무 귀여워서 그때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저도요.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태준 씨 좋아해요.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귀어도 될까요? 네. 그 사람이 저를 안았습니다. 덕수궁 돌담길, 낙엽이 흩날리는 가을 오후. 우리의 첫 포옹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 명동 성당 앞에서 만났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빨간 코트를 입었고 그 사람은 검은 더플 코트를 입었습니다. 영희 씨, 이거. 그 사람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은반지였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이지만 예뻤습니다. 제가 3달 월급 모았어요. 비싼 건 아니지만 고마워요.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영희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눈물이 났습니다. 네. 내년 가을에 결혼해요. 제가 돈 좀 더 모으면 기다릴게요. 그 사람이 저를 안았습니다. 눈 내리는 명동 성당 앞에서 성당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자정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영희 씨. 메리 크리스마스, 태준 씨. 그게 우리가 함께한 마지막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한 달 반 후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1972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장갑을 떴습니다. 손뜨개로 밤마다 조금씩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떴습니다. 회색 털실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색으로 명동 르네상스 다방 오후 2시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1시 40분쯤 다방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손뜨개 장갑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설레서였습니다. 2시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조금 늦는 거겠지. 은행일이 있을 수도 있고. 2시 10분, 20분, 30분.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발렌타인데이라 그런지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혼자 서 있었습니다. 3시가 됐습니다. 다방 주인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아가씨, 안 들어가요? 추운데. 괜찮아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4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5시.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6시. 발이 얼었습니다. 손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7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8시. 다방 주인이 다시 나왔습니다. 아가씨, 들어와서 따뜻한 거라도 마셔요. 이러다 얼어 죽겠어요. 괜찮아요. 9시, 10시, 11시. 통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정이 되면 거리에 나가면 안 됐습니다. 11시 30분. 저는 포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손뜨개 장갑을 꼭 쥐고 저는 걸었습니다. 왜 안 온 걸까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사람의 은행으로 갔습니다. 을지로에 있는 작은 은행.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저기, 김태준 씨 계신가요? 카운터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태준 씨요? 어제 퇴사하셨는데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퇴사요? 네,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가족 일이 있으시다고. 연락처라도.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요. 저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하숙집으로 갔습니다. 신촌, 좁은 골목 안쪽. 2번밖에 와본 적이 없었지만 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층 다세대 주택.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 김태준 씨 찾아왔는데요. 태준 씨요? 그저께 나갔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글쎄요, 가족들이 다 시골로 내려간다고 하던데. 강원도 쪽이라고 했나? 연락처는요? 몰라요. 급하게 나가서 또 막혔습니다. 연세대로 갔습니다. 그 사람의 선배를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학교 앞 다방에서 선배 한 명을 만났습니다. 태준이요? 걔 무슨 일 있나 봐요. 가족이 다 시골로 내려갔다던데. 형이 무슨 일에 연루됐다고. 형이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소문만 들었어요. 실마리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은행, 하숙집, 학교, 우리가 자주 가던 다방, 남산, 덕수궁. 하지만 그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저한테 무슨 잘못이 있는 걸까요? 매주 토요일 저는 르네상스 다방 앞에 갔습니다. 혹시나 해서, 혹시 그 사람이 올까봐. 2월, 3월, 4월, 5월,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여름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가을이 왔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그 사람과 덕수궁을 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10월, 11월, 12월, 1년이 지났습니다. 1973년 2월 14일. 정확히 1년 만에 저는 마지막으로 르네상스 다방 앞에 섰습니다.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그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그 사람은 정말로 사라진 거라는 걸.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그 사람이 준 편지들, 영화표, 다방 영수증, 그리고 음반지 다 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음반지는, 파란 스카프는 결국 작은 상자에 넣어서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보지 않으면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봄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이제 결혼 생각해봐야지. 너 올해 23이야. 저는 아직 뭐가 아직이야. 처녀가 언제까지 이럴 거야. 선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해 여름 결국 선을 봤습니다. 31살 공무원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박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색했지만 그 남자는 친절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 그 남자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착했고 성실했고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그 남자가 프러포즈했습니다. 영희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태준, 사라진 그 사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걸, 인생은 계속 흘러간다는 걸. 네, 결혼하겠습니다. 1973년 11월, 저는 결혼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하객들은 기쁜 눈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어떤 눈물인지. 신혼여행은 제주도였습니다. 남편은 다정했습니다.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영희 씨,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1974년 아들을 낳았습니다. 2000년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저는 손자를 키웠습니다. 2018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행복했어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저를 아껴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온전히 마음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80%만 사랑했습니다. 나머지 20%는 늘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명동에서 사라진 그 사람. 5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그 사람을 잊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 세배 시간이었습니다. 손자, 손주 며느리가 절을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와 그 사람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5cm 간격. 하지만 그 거리가 1km처럼 느껴졌습니다. 세뱃돈을 건네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봉투를 건네다가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53년 만에 5cm 거리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도 편찮으세요? 손주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단다. 그 사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 준비를 해야 한다며. 거실에 저와 그 사람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설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개그맨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11시 30분. 저는 물을 마시려고 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도 물을 마셨습니다. 잔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작게 말했습니다. 손자와 손주 며느리는 부엌에서 요리하느라 못 들었습니다. 저만 들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손주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전 좀 부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떡국 끓이려고요. 그래, 알겠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 사람도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좁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주 며느리가 재료들을 준비해뒀습니다. 부침개, 반죽, 파, 해물. 그럼 부탁드려요. 손주 며느리가 웃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엌에 저와 그 사람만 남았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둘이 서면 어깨가 닿을 정도로 저는 부침개 반죽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팔을 썰었습니다. 칼질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 똑, 똑. 규칙적이지만 어딘가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영애 씨, 그 사람이 작게 불렀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맞죠?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반죽만 계속 저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하셨어요? 네. 대답이 겨우 나왔습니다. 53년. 참 오래됐네요. 네. 저는 그 사람이 말을 멈췄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반죽을 한 국자 떠서 프라이팬에 부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그만하세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53년 전 일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기다려요. 전이나 붙이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53년 전 그날의 이유를, 왜 안 나타났는지, 왜 사라졌는지 지금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53년을 버텨온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전을 붙였습니다. 하나, 둘, 셋. 그 사람은 팔을 계속 썰었습니다.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12시 30분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식탁에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떡국, 잡채, 갈비찜, 각종 나물, 전, 과일. 손자와 손주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손자 맞은편에, 그 사람은 손주 며느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자리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손자와 손주 며느리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떡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겨우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수저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할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아니야, 맛있어.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좀 드세요. 응, 먹고 있어. 그 사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윷놀이 할까요? 손자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팀하세요. 우리 부부를 이길 수 있을지 보자고요. 그래, 좋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옆에 앉았습니다. 유판을 펼쳤습니다. 말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팀부터 하세요. 손자가 윷을 건넸습니다. 저는 윷을 받았습니다. 던지려는데 그 사람도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닿았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황급히 손을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윷을 던졌습니다. 도가 나왔습니다. 말을 움직였습니다. 손자가 윷을 던졌습니다. 걸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윷을 던졌습니다. 개가 나왔습니다. 게임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 사람의 손이 신경 쓰였습니다. 주름진 손, 핏줄이 튀어나온 손, 하지만 여전히 길고 가는 손가락, 78년을 살아온 손, 54년 전 제 손을 잡았던 그 손. 게임이 끝났습니다. 저희 팀이 졌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호흡이 안 맞으시네요. 손자가 웃었습니다. 맞을 리가 없었습니다. 53년 만에 처음 무언가를 함께 하는데, 오후 3시, 설거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는 잠깐 산책 다녀올게요. 손자와 손주 며느리가 외출했습니다.
집에 저와 그 사람만 남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행주를 들고 옆에 섰습니다. 제가 닦을게요. 네. 그릇을 씻어서 건넸습니다. 그 사람이 받아서 닦았습니다. 손이 자꾸 스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75살과 78살. 하지만 21살과 24살처럼 떨렸습니다. 영희 씨, 죄송합니다. 53년 전 일 됐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매일 생각했어요. 53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싱크대에 떨어져서 깨질 뻔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영희 씨도 저 기억하세요? 돌아섰습니다. 그 사람을 똑바로 봤습니다. 78살이 된 그 사람의 얼굴을, 주름진 얼굴을, 하지만 여전히 날카롭고 따뜻한 눈빛을, 눈물이 났습니다.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잊어요. 영희 씨, 아직도 그 파란 스카프 갖고 있어요. 53년 동안 버리지 못했어요. 그 사람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결혼 반지보다 그게 더 소중했어요. 남편한테 미안했지만 저도. 그 사람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고 헤어진 지갑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1971년 명동 스티커 사진. 21살 저와 24살 그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색이 다 바랬습니다. 구겨지고 닳았습니다. 54년간 갖고 다녔어요. 매일 봤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었습니다. 75살 할머니가 부엌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손자와 손주 며느리의 목소리.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사람도 사진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설거지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고생하셨어요. 손주 며느리가 웃으며 커피를 내왔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5시 저는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벌써요, 할머니? 저녁 드시고 가시죠. 아니야, 할머니 좀 피곤하구나.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손자가 차 열쇠를 들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53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하지만 이제는 손주 며느리의 친할아버지. 우리는 영원히 낯선 사람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54년 전 그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끼워 봤습니다. 아직도 맞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희 씨.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53년 전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명동에서.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내일 저는 53년 만에 명동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들을 것입니다. 2025년 1월 30일 설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저는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옛날 르네상스 다방 자리는 이제 스타벅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53년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목에 파란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54년 된 그 스카프를 색이 많이 바랬지만 오늘만큼은 이걸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게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모퉁이에서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섰습니다. 10m 거리. 하지만 53년의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셨네요. 네. 들어가실까요? 스타벅스로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그 사람이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주봤습니다. 75살과 78살. 하지만 눈빛만은 21살과 24살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영희 씨. 네. 그 스카프? 그 사람이 제 목에 스카프를 받습니다. 못 버렸어요. 저도. 그 사람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어제 봤던 그 낡은 지갑을, 사진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1971년 우리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54년간 단 하루도 떼어놓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안 오신 거예요? 1972년 2월 14일 그날 그 사람이 눈을 감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1972년 2월 10일 나흘 전이었어요. 그날 아침 형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이요? 네. 형이 반정부 운동에 연루됐어요.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게 됐다고. 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감시 대상이 됐어요.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당장 시골로 내려가야 한다고. 은행도 그만두고 모든 걸 정리하고. 저는 영애 씨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막으셨어요. 여자까지 위험하게 만들 거냐고. 중앙정보부에서 영애 씨도 조사할 수 있다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끊었어요. 영애 씨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영애 씨한테 편지를 쓰려고 했어요. 100통도 넘게 썼어요. 하지만 보낼 수가 없었어요. 주소를 써서 보내면 중앙정보부에서 추적할 수 있으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1년 동안 강원도 산골에 숨어 살았어요. 매일 영애 씨 생각했어요. 지금쯤 명동에 나갔을까?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2년이 지나고 형의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어요. 그제서야 서울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1974년이었죠. 제일 먼저 명동에 갔어요. 르네상스 다방 앞에. 토요일 오후 2시에. 혹시나 해서. 저도 거기 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1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1972년부터 1973년까지 매주. 그럼 우리 스쳐 지나갔나 봐요. 1년 차이로. 그 사람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영애 씨 집을 찾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소를 몰랐어요. 이화여대에 가서 물어볼까 했지만 영애 씨가 이미 졸업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년이나 지났는데 영애 씨 같은 사람을 누가 놔둘 리가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결혼했어요. 1973년에 1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태준 씨는 안 오시고 부모님이 너무 재촉하셔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태준 씨 잘못이 아니에요.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75살 할머니와 78살 할아버지가 카페에서 53년 전 이야기를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결혼했어요. 1977년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이랑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빚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 집에서 빚을 갚아준다고 해서 사랑하셨어요? 아니요. 그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요. 좋은 사람이었지만 제 마음은 항상 영희 씨한테 있었어요. 저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평생 저를 아껴줬어요. 하지만 저는 80%만 사랑했어요. 나머지 20%는 늘 태준 씨 자리였어요.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영희 씨, 네, 사랑합니다. 78살이 됐어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54년이 지났어도 제 마음은 변한 적이 없어요. 저도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75살인데도 태준 씨만 보면 가슴이 뛰어요. 21살 때처럼 둘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겹쳤습니다.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었습니다.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것도 간직하고 계셨어요? 네. 결혼 반지 끼고도 이건 버릴 수가 없었어요. 영희 씨, 그 사람이 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54년 만에 딱 맞았습니다. 영희 씨, 저랑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자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어디세요? 집에 안 계시길래. 응, 할머니 잠깐 나왔어.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아내가 할머니 모시고 싶대요. 알았어. 이따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손자를 키운 할머니였습니다. 그 사람은 손녀를 키운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자와 그의 손녀는 결혼했습니다. 태준 씨, 네, 우리, 안 돼요. 손자가 제 전부예요. 며느리를 일찍 잃고 제가 키웠어요. 5살 때부터 저도 그래요. 손녀를 알아요.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우리 둘 사이를 알게 되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에 연인이었다는 걸 알면. 맞아요. 우린 손주들의 조부모예요.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53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영희 씨,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알아요. 그 사람도 울었습니다. 저도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하지만 우린 어른이에요. 손자, 손녀를 위해서 참아야 해요. 창밖을 봤습니다. 명동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우리도 저랬었습니다. 54년 전에. 영희 씨, 네, 하루만 같이 있어도 될까요? 오늘 하루만. 그리고 내일부터는 정말 남이 될게요.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78살이 된 첫사랑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하루만. 스타벅스를 나왔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그 사람은 지팡이를 짚고
저는 그 사람 옆에서 걸었습니다.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남산은 어때요? 좋아요. 택시를 탔습니다.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케이블카 승강장에 도착했습니다. 75에 케이블카를 타다니 제가 웃었습니다. 78도 타는데 뭐. 그 사람도 웃었습니다. 케이블카에 올랐습니다. 나란히 앉았습니다. 케이블카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한강. 많이 변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왔을 때는 저 빌딩들이 없었죠. 엔 서울타워도 없었고. 네. 여긴 그때 그대로네요. 우리만 늙었어요. 그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케이블카가 흔들렸습니다. 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54년 전처럼.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타워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난간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여기서 반지 주셨죠? 제가 말했습니다. 1971년 12월. 기억해요. 모든 순간을 기억해요. 영애 씨와 함께한 모든 날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 목에 파란 스카프가 날렸습니다. 그 사람이 스카프를 다시 둘러줬습니다. 54년 전에도 그랬듯이. 추우시겠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영애 씨. 네. 행복했어요. 오늘. 저도요. 남산을 내려왔습니다. 덕수궁 갈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덕수궁 돌담길. 오후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은 잎이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겨울이니까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키스했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75인데도 부끄러운가 봐요. 귀여워요. 뭐가요? 21살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젊은 연인들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계시네. 귀여우시다. 우리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 하지만 온기는 여전했습니다. 덕수궁을 나왔습니다. 명동 가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동거리. 저녁 6시 어두워졌습니다. 네온사인들이 켜졌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눈이네요. 54년 전에도 눈이 왔죠. 1971년 크리스마스 이브. 기억해요. 저도요. 명동 성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우리 어깨에 쌓였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영애 씨. 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78년을 살면서 오늘이 제일 행복했어요. 태준 씨. 내일부터는 남이 돼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만은 이렇게 있어도 되겠죠.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만 계속 내렸습니다. 영애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54년 동안 계속 사랑했어요. 저도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예요. 저도요. 성당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손자가 기다려요. 네.
일어섰습니다. 그 사람도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마주 섰습니다. 영희 씨, 네. 안아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안았습니다. 78살 노인과 75살 노인의 포옹. 하지만 느껴지는 온기는 54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성당 종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얼마나 안고 있었을까요? 5분쯤, 아니 10분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봤습니다. 그럼 명절 때 만나면?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요. 네. 손이라도 잡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더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잘 지내세요, 태준 씨. 영희 씨도 돌아섰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 내리는 명동 거리를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아서. 하지만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발 한 발. 10m쯤 갔을까요?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들었습니다. 작별 인사. 그 사람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75살 할머니가 명동거리에서 혼자 울면서 걸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마포구요. 손자 집으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손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친구 좀 만나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첫사랑을 만나고 왔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녁 준비했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 좀 피곤해서. 그럼 일찍 주무세요. 식사를 마치고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핸드백에서 은반지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에 끼워봤습니다. 파란 스카프를 만졌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오늘 하루, 54년 만에 다시 함께한 하루.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남이 되어야 했습니다. 2025년 9월 추석이었습니다. 다시 손자 집에 갔습니다. 그 사람도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만 나눴습니다. 거실에서 1m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자, 손주 며느리는 부엌에서 송편을 빚었습니다. 저와 그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할머니, 할아버지랑 왜 안 친해지세요? 손주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설날 땐 그렇게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할머니 귀가 어두워서. 저도 요즘 기력이 없어서요. 거짓말들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같은 식탁이었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손주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모두 긴장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말? 축하해. 그 순간 저와 그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 동시에 미소 지었습니다. 증손주, 우리의 증손주. 하지만 말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눈빛으로만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영희 씨.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장하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아서 문자를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10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명동에 나갔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옛날 르네상스 다방 자리 앞. 이제는 스타벅스가 된 그곳 앞에 섰습니다. 우산을 쓰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우산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저도 멈춰 섰습니다. 10m 거리.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사이에 5분쯤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를 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먼저 돌아섰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뒤돌아봤습니다. 그 사람도 뒤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작별 인사,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빗속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영희 씨.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았습니다. 명절 때 손자 집에서 만나고 가끔 명동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하지만 말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눈빛으로만 인사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2026년 여름 손주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저와 그 사람의 증손녀였습니다. 100일 잔치에 갔습니다. 그 사람도 와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하고 예뻤습니다. 할머니, 저희 할아버지도 안아보게 해주세요. 아기를 그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스쳤습니다. 전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예쁘죠? 저도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증손녀.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게 통했습니다. 잔치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이제 76입니다. 그 사람은 79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5년? 아니면 그보다 짧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평생 사랑했습니다. 21살 때부터 76살인 지금까지 5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비록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비록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영희 씨. 사랑합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사랑합니다, 태준 씨. 보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그 사람도 이 눈을 보고 있겠죠. 저와 똑같이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 잘 지내세요, 태준 씨.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했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란 스카프와 은반지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 55년간 간직한 것들. 꺼내서 만져봤습니다. 스카프는 이제 너무 낡아서 실밥이 풀렸습니다. 반지는 빛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명동 거리가 떠올랐습니다. 1971년 봄, 21살의 저와 24살의 그 사람이 걷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웃으면서 영희 씨, 어린 왕자 다 읽었어요? 네, 좋았어요. 다음엔 뭘 읽을까요? 태준 씨가 추천해 주세요. 젊은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행복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76살의 저. 혼자 사는 빈집.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났으니까요. 53년 만에. 비록 하루뿐이었지만 함께 명동을 걸었고 남산에 올랐고 덕수궁을 산책했습니다. 손을 잡았고 안았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랑은 꼭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더군요.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그리워하는 것도 다 사랑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문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태준 씨. 76년을 살면서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비록 오래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 제 인생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그쳤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저 달빛 아래 그 사람도 서 있겠죠. 저처럼 우리는 함께할 수 없지만 같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달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21살이 되었습니다. 명동 다방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영희 씨, 기다렸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원히 이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꿈은 계속됐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76살의 하루.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21살의 제가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는 24살의 그 사람이 있으니까요. 영원히. 할머니를 응원하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세요.